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 격언들, 트위터나 아니면 뭐 기타 SNS, 그리고 책에 써진 투자 관련 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제 가치관이랑 이제 비슷한 그런 글들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멘탈,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좀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글이기도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책을 제가 이제 인용한 그런 투자에 관련된 글인데, 투자 전략,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여기 써진 거 이제 요약을 하면은 초보자분들은 특히 미래를 많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게 일어날지 그 예측을, 그러니까 무조건 예측을 100% 정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 써졌듯이 성공하는 이제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일어날지보다는 일어난 후에 그 대처법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써져 있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건 중요하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거 예측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너무 거기에만 포커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일 이제 폭락장이 올지 뭐 내일 상승장이 올지 이런 걸 예측하려고 해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시간을 너무 하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예측을 중시하면 안 된다. 시나리오가 이제 될 때로 있고 안 될 때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제 가치관에 맞는 이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드렸고, 다음은 이제 스티브 잡스랑 이제 일본 어떤 그 기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회담을 나눈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NHK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는데, 예전 이제 방송인데 그냥 책으로 이렇게 글로 인용을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졌듯이 어떤 대화를 했냐면은, 이 일본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업계에 30년간 있으면은 30년간 지금 있는데 10년 후에 본인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 이제 답변에, 그러니까 여기 약간 투자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용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본인의 그러면 예측 능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별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한 적이 없고, 아까 글이랑 비슷하죠. 이분은 이제 대충 1년, 2년, 3년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막 5년이나 10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세상은 이제 크게 변하기 때문에. 요노나카와 오키쿠 헨카스루. 특히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까지 봐왔던 5년 계획도 대부분은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측을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변할 수 있고 변수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일을 예측하더라도 하루 뒤를 예측하더라도 변수가 많은데, 이렇게 몇 년 단위로 5년, 10년이나 되면은 아무리 그런 예언가가 예측을 하더라도 뭐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발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장기 투자는 웬만하면 비추.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뭐 5년에서 뭐 10년 이런 이제 단위죠. 이건 웬만하면 비추고, 뭐 예외는 있겠죠. 진짜 뭐 10년, 20년 동안 묵혀두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핫한 뭐 신재생 관련 에너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상승폭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10년 정도 묻어놓는다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장기 투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추를 한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다. 중장기 투자는 대충 이제 제 개념으로는 뭐 한 2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 정도면 뭐 장기까지는 아니고 한 중장기 정도 폭에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호재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팔거나 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이런 방법이 제가 경험한 바로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제 투자 뭐 그런 가치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단타 하시는 분도 있고 스윙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가끔 해요. 이런 거는 가끔 이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가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다. 단타 스윙은 이제 시간축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이거와 비슷하게 또 변수가 많죠. 너무 또 짧으면은.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어떻게 보면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장기로 투자할 때 내가 마인드셋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건데, 이제 과거 몇십 년 동안 뭐 최악의 리세션이라는 게 이제 경기 후퇴라는 건데, 쉽게 말해 이제 리먼 쇼크 사태나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처럼 크게 폭락하는 국면이 있었죠. 40% 50% 아니면은 뭐 100% 성장을 할 것 같은 그런 비즈니스는 어차피 주가는 돌아온다. 이런 이제 명언인데, 자, 다음은 이제 스트롱 스토맥을 가지는 것이 장기적인 리턴에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스트롱 스토맥이라는 건 이제 일본어로 즈요이,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죠. 어떻게 보면 강한 이제 그런 내성이 있어야, 버티는 그 내성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리턴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단기적인 움직임은 웬만하면 신경 안 씀. 왜냐면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그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성장성이 좋다면은 돌아오거나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하락했다고 막 당황해서 팔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삼가하는 게 좋다. 다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종목에 따라서는 또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확실히 보장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보통 반대로 하죠. 하락하면 당황해서 팔고 오르면은 좀만 오라도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익이 별로 안 남는데, 기본적으로 중장기면은 중장기 시간축으로 봐야 된다. 한번 중장기 시간축. 어차피 단기는 웬만하면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말했듯이 어떻게 미래는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른다 하면 이제 중장기 축으로 봐야죠. 근데 반대로 단타나 스윙, 오히려 내가 시간을 짧은 축으로 봤는데 짧은 기간 안에 떨어지면 이제 그럴 때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내가 중장기적으로 1년, 2년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면은 웬만하면 단기는 무시해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자, 다음은 이제 투자의 기본은 buy and hold,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사고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는 거죠. 근데 웬만한 투자자들은 이 반대의 이제 그 경우를 반대 케이스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길 때는, 내가 이익이 이제 날 때는 빨리 익절을 해버리고, 질 때는 대손실이 날 때까지 손절을 안 한다. 손절하기 싫으니까. 이런 걸 하면은 이제 항상 마이너스가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주식 투자는 단기의 움직임을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은 제가 이제 항상 언급드렸듯이 손소 익대. 항상 손실은 웬만하면 적게, 이익은 웬만하면 크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잘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만 이익이 나도 팔아버리고,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빨리 이익이 나면 빠져야 되는 그런 이제 예외적인 종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중장기 텀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웬만하면 좋겠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또 조정하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땐 제가 항상 언급드렸듯이 분할 매도 항상 이제 나눠서 조금씩 익절하면서 그래도 일부는 좀 남겨두면은 그게 또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조금씩 팔면서 끝까지 이익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가끔 이제 수익 공개를 했었는데 작년에 2번 했었죠. 보시면은 이익이 난 거는 크게 나고 손해가 난 거는 조그맣게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2승, 예를 들면 8패여도 이익이 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2번 이길 때 확 이겨버리고 8번은 조금씩 손절해버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승률이 낮더라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식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률에 너무 고집하지 말고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손절해버리고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 크게 따면은 어차피 이익입니다. 그게 이제 제 스탠스고 저 이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분도 이제 비슷한 그런 전략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소개 드리는 거는 이것도 이제 좀 공감되는 말이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어떤 분이 이제 트윗한 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하는 나이프는 잡으면 안 된다. 하락하는 칼은 떨어지는 칼은 잡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주식의 이제 일종의 격언인데 일본어로 이제 게락스루 나이프 오 츠카무나 떨어질 때는 잡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보일 때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게 좀 덜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격언인데 사실 이게 실전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써졌듯이 호일란이 이제 진정되고 불투명감이 사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때는 이미 이제 오카이도쿠히는 노코테나이 그러니까 세일 상품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락이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할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한데 실전에서는 이미 반등하면 늦는 경우가 많음. 뭐 늦다 보다기는 이미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그러니까 이익 추구를 많이 못하는 거죠. 이미 반등을 해버리면은 그때 또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또 오른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또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저점에서 들어가자는 그 또 말이랑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잡는 것 자체는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항상 분할 매수 크게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매수해보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뭐 1000주 있으면은 1차 폭락 때 뭐 100주 들어가고 2차 폭락 때 뭐 200주 3차 폭락 때 300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다 보면 언젠가 폭락은 멈추겠죠. 주가가 뭐 상장 폐지될 정도로 폭락하는 거는 드물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폭락 자체는 또 멈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종목 미리 리스팅 해놓고 그게 기회다 싶으면은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런 주식에 관한 글을 소개드렸고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계속 버티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면 이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하고 어차피 제 이제 투자 스타일이 이거기 때문에 별로 이제 신경 안 쓰지만은 초기에는 좀 저도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저는 자산을 안 봐요. 그냥 주가만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이너스 찍었는지 내가 자산이 얼마 줄었는지 이런 거 보면 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어플에서 삭제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안 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낮은지 높은지만 그것만 보고 계속해서 저는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태도를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